안녕하십니까, 박부동산TV입니다. 박부동산TV에서 알려주는 농막 궁금한 점 한방에 해결 30문답을 PPT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평소 토지 구매하시는 분들이 단편적이고 틀린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0문답을 만들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농막에 대해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Q1. 농막이 대체 무엇인가요?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나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 내용은 법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연구시설은 아니고 임시시설물로 보면 되고, 콘크리트 구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설치 장소는 농지, 즉 전답 과수원에 설치할 수 있으며, 농막은 농지법, 건축법, 하수도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Q2. 사람들이 왜 농막을 놓으려 하나요? 길이 없는 농지에도 설치가 가능하며, 주택 신축에 따르는 토목 설계, 개발 행위, 농지 전용, 건축물 설계 등 각종 절차, 그에 따르는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농막은 사용하다 중고로 파실 수도 있고요. 주택이 아니므로 1가구 2주택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Q3. 농막을 설치하려고 농지를 구매할 때 점검사항은 무엇인가요? 점검사항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도로. 농막은 도로가 없어서 설치할 수 있으므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농막을 가져다 놓으려면 도로가 필요합니다. 추후 주택을 신축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농로, 현황 도로가 아닌 건축 가능한 도로가 있는지 토지 구매 시 전문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입니다.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라고 하고요. 관정 등 이 3가지 중 어느 거 하나를 해야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그것을 어디서 공급받을 건지 실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수도입니다. 구매할 토지에 정화조 신설이 가능한지, 정화조에서 빠져나온 정화된 하수는 어디에 연결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전기인데요. 농막을 설치할 장소와 최단거리 전봇대와의 거리를 파악하여야 전기 설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지 알 수 있습니다. Q4. 농막을 설치하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나요? 첫 번째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및 신고 필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농막을 먼저 구매해야 되는데, 농막은 이미 만들어진 거 말고 주문 제작을 할 경우 농막 만드는 기간이 좀 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수도, 하수도, 정화조 설치 포함해서 해야 되고요. 전기 설비 신고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농막 설치할 장소에 터를 만들고, 다섯 번째로는 농막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농막을 설치할 때 전기, 상수도, 하수도, 가스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소유자 의사에 따라 주소 이전, 도로명 주소 신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Q5. 임야. 산에 농막 설치가 가능한가요? 흔히들 산에 농막을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산에 설치하는 농막의 정확한 명칭은 산림경영관리사입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농막과 달리 설치하는 사람의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부지 면적,
200제곱미터에 50제곱미터, 약 15평의 산림 경영관리사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산림 경영관리사에 대한 영상을 따로 올리겠습니다. 교육. 농지 이외의 대지, 잡종지, 창고 용지 등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나요? 농지 이외의 지목에 작은 규모의 가설 건축물을 설치했다면 농막이 아니고 그냥 가설 건축물로 보시면 됩니다. 농막은 농지 위에 올려놓는 것이 농막입니다. Q7. 농막 설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농막은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이므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Q8.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네, 시골이면 보통 담당 읍면사무소, 산업부서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신청할 수 있고요. 신청받는 곳이 다른 곳이 있으니 미리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Q9.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하는 방법은요?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서식은 인터넷에서 법규 찾아가지고 내려받아서 작성하시거나 신고하는 곳에 가면 비치되어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인터넷 세움터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배치도. 해당 필지 지적도를 발급해서 농막 놓일 위치 표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적도에다가 네모나게 설치할 장소를 표시하는 겁니다. 세 번째, 평면도. 가설 건축물의 치수가 표시된 도면을 말하며 백지에 그리거나 농막 시공업체가 제공합니다. 오른쪽 하단에 표시해놨는데 좀 복잡하긴 하는데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다섯 번째로 신청인 신분증, 여섯 번째 접수비 및 필증 수수료, 인지세, 면허세,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토지 위에 설치할 경우에는요, 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그리고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처리 기한은 3일입니다. 처리가 완료된 다음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필증을 발부받게 됩니다. 신고 필증을 받아서 나머지 상수도, 정화조, 전기 등 신청 시에 사용합니다. Q10. 농막 신고를 하면 영구히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3년간 사용하고 3년 만료일 7일 전까지 해당 관청에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 3년씩 계속 연장 사용 가능합니다. 우측에 신청서가 있죠. Q11. 농막은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나요? 연면적 즉 전체 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약 6평으로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합니다. 예를 들어 가로 4m, 세로 5m로 하면 4, 5, 20제곱미터입니다. Q12. 농막의 높이는 4m로 제한이 있나요?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조항은 층수를 규제하는 지역에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단층인 농막의 높이는 제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옥주택을 보시면 4m가 넘는 주택이 많습니다. 그러면 4m가 넘으면 다 2층으로 보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미리 만든 농막을 이동할 때 높이가 문제되기 때문에 보통 4m 이하로 만듭니다. Q13. 농막을 복층으로 지은 것도 있던데 그건 2층인가요? 아닙니다. 2층이라기보다는 다락을 설치한 것입니다. 다락은 건축법에서 지붕이 평평한 평지붕일 경우 높이 1.5m 이하, 경사진 형태의 지붕, 박공형이라고 하는데 높이 1.8m 이하는
전체 면적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경사진 지붕의 경우는 1.8m 가중 평균한 높이로 산정합니다. Q14. 다락을 농막 외부로 튀어나오게 확장한 농막이 있던데요. 네, 아래 사진에 보면 왼쪽에 1m 정도 튀어나왔습니다. 농막 외벽 중심선 기준으로 1m 이하의 확정은 불법이 아닙니다. 좌우 양쪽으로 확장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Q15. 농막 바닥에 콘크리트 기초 공사를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네, 불법입니다. 농막은 농지법으로 농지 이용 행위로 간주합니다. 건축법상으로는 가설 건축물입니다. 농지를 구조물로 영구 훼손하는 행위는 농지 전용 행위로 보아서 농막에 콘크리트 기초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보통 바닥에 주춧돌을 넣고 그 위에 농막을 올려놓는 방식으로 합니다. Q16. 농막에 테라스를 설치하면 불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건축법으로는 전체 면적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나 농지법으로 보면 테라스는 전체 면적 20제곱미터를 벗어나는 시설물을 설치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테라스가 1m 이하면 전체 면적에 안 들어간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건축법에서 대지 건물 비율, 건폐율을 산정할 때이고, 테라스는 농지법의 규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Q17. 농막에 차양을 길게 설치하면 불법인가요? 차양 끝에 기둥을 설치할 경우 기둥 중심선까지 건축물의 전체 면적에 포함되게 됩니다. 전체 면적이 2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므로 불법입니다. Q18. 농막에 차양을 기둥 없이 길게 설치하면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차양을 1m 이상 돌출시키면 차양 끝에서 농막 안쪽으로 1m 들어와서부터는 면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접이식 어닝을 사용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Q19. 농막 지붕이 평지붕 이면 위를 옥상을 데크로 써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단 농막 외부에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고정 계단을 설치하셨다면 계단 밑은 전체 면적에 포함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 계단 폭이 1m 이하이면 괜찮습니다. Q20. 농막을 농업진흥지역 즉 농림지역에 설치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지역 구분과 관계없이 농지이면 됩니다. 즉 밭과 논, 과수원에 농막 설치가 가능합니다. Q21. 농막도 건축물 대장을 만들 수 있나요? 없습니다. 농막은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이므로 건축물 대장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등기 등록도 되지 않습니다. Q22. 상수도는 어떻게 설치하나요? 상수도는 일반 상수도, 마을 상수도, 관적 이 세 가지를 선택해야 되고요. 첫 번째 일반 상수도가 가능할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자체별로 접수처가 다를 수 있으나 보통 상하수도 사업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관할 관청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필증을 가지고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로변에 지나가는 수도관에서 농막 수도 계량기까지 설치하는 비용을 내야 하고, 그 설치 비용은 관할관청에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수도 신청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리고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면 관할관청은 설비 업체를 지정하여 수도 공사를 하도록 합니다. 수도 계량기서부터 농막까지는 신청자가 개별 공사를 하거나 설비 업체에 별도 비용을 내야 합니다.
마을 상수도, 간이 상수라고도 하는데요. 마을 상수도는 해당 지자체에서 예산을 부담하여 설치하는 시설이긴 하나 마을의 협의에 연결해야 합니다. 마을의 이장님이나 마을의 상수도를 관리하시는 분, 물반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분께 협조하여 설치합니다. 이유는 마을 상수도의 설치 용량 판단과 상수도 시설의 전기료 등 관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관정을 파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신청을 하고 지하수 관정 업체에 의뢰합니다. 관정은 소공, 중공, 대공으로 나뉘는데 깊이 파는 대공의 경우 1천만 원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 살펴서 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농막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인은 1개월 이내 지하수 개발 이용자 권리 승계 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을 하게 되면 인지대, 면허세, 취득세, 지하수 원상복구 이행 보증금이 발생합니다. Q23. 하수도 즉 정화조 설치는 가능한가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농지법상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고 건축법에 가설 건축물의 정화조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설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농막은 상시 거주 시설이 아니라고 하고요. 또한 환경 오염 문제로 규제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분뇨 처리 업체를 통하여 정화조를 푸도록 하고 있습니다. Q24. 정화조는 어떤 것을 설치하나요? 보통 5인용 단독 정화조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오수 합병 정화조를 설치하는데 합병 정화조는 분뇨와 생활하수를 분리 정화하는 10인용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금전적 부담이 있더라도 정화 능력이 좋은 오수 합병 정화조를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Q25. 정화조는 직접 설치할 수 있나요? 네, 정화조는 직접 설치할 수 있는데 신고 또는 시공하기 어렵습니다. 허가업체를 선정하여 정화조 설치 신고하고 시공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5인용 단독 정화조를 설치할 경우 대략 200에서 250만 원을 업체에 내면 신고해서 설치까지 해줍니다. Q26. 하수도를 공공하수 처리 시설과 연결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관할관청 상하수도 사업소에 배수 설비 신고 후 허가업체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하는데 공용 도로에 이미 설치된 맨홀까지 연결합니다. 중간 배관에는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단 마을 하수 처리 시설의 설계 용량을 초과하는 신설 사항이 발생하면 정화조를 설치하라고 관정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1년마다 관할관청에서 정화조 분뇨 처리를 하라고 통보가 오는 지자체도 있으나 설치자 본인이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퍼야 합니다. Q27. 농막에 가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보통 이동용 일반 LPG 가스통을 설치하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가스레인지 설치도 가능합니다. Q28. 전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기는 개인이 신청할 수 없고 면허 소지 전기공사 업체에 대행해야 합니다. 전기 설치를 면허 소지 전기업체에 의뢰하면 전기공사 업체가 한전의 서류 접수 및 시공에서 비용 처리까지 해줍니다. 설치 비용은 지역마다 업체마다 다른데 한전 납부금 포함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보면 됩니다. Q29. 농막과 전봇대와 거리가 먼데 비용을 누가 내나요? 설치 예정인 농막 위치와
최단거리 전봇대와의 거리가 200m 이내는 무료입니다. 200m를 넘어가는 전봇대부터는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Q30. 농막에 농업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한전에서 농막에 쓰는 전기는 가정용 전기로 판단하며 농사용 전기는 작물 건조기, 저온 저장고,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모터에 쓰는 전기 등 순수한 농업용 목적으로만 쓰는 용도로 농사용 전기를 설치해 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부동산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